자,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상 28페이지의 항등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항등식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는 먼저 보고 어떤 원리로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래요.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식. 자, 그러면 항등식에 반대되는 말이 있겠죠. 그게 방정식입니다. 등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 예를 들어 볼까요? x 더하기 x가 2x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1과 어때요? 같죠. 2를 대입해 볼게요.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와 같다. 3 더하기 3은 2 곱하기 3과 같죠. 아니 선생님 그냥 얘를 계산하면 2x니까 둘이 같으니까 항등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등식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항등식을 제 편한 말로 한번 써볼게요. 내가 그러면은 문자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네? 가 항등식입니다. 내가 1 넣어봤죠. 2 넣어봤죠. 3 넣어봤죠. 다 성립하죠. 그럼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을래. 이게 항등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넣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수학적 실력인 거예요. 자, 그럼 방정식은 뭘까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2x는 4다. 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요 2 곱하기 2는 4 맞죠? 하지만 다른 값, 예를 들어 3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지 4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해를 구한다, 근을 찾는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예를 여기 있는 예를 볼까요? 얘와 얘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면 항등식이다. 얘를 전개한 게 얘니까 둘이 그러니까 같으면은 보통 항등식이 맞습니다. 자, 얘는요 x에 0 또는 1을 대입하였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므로 방정식이다. 그 0과 1을 해라고 하죠.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한번 별표를 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무조건이죠. 이거 별표를 쳐야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모든 임의의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자, 이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모든 임의의 관계없이 어떤, 모든 임의의 관계없이 어떤, 모든 임의의 어떤 관계없이, 모든 임의의 관계없이 어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어쩌라는 거냐? 항등식의 성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따가 어차피 핵심만 딱 얘기하면 끝나긴 하거든요. 항등식 한번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어야지만 성립한대요. 왜 그러냐 볼게요. 0x제곱 플러스 0x는 c다. 0이다. c도 0이라고 했죠. 자, 0은 엄청 신비로운 숫자죠. 내가 x에다 뭘 넣든지 그 곱은 항상 0이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x에 여기 100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루트 1을 넣든 루트 3을 넣든 얘는 0하고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x에 뭘 넣든지 간에 여기 등식이 는 0으로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수들이 0이면 항등식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알고 쓰는 것과 그냥 몰라 그냥 개수가 0이면 다 항등식이랬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x에 관한 항등식이면요 내가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0이어야지만 항등식이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명심하세요. 나중 가서 또 항등식이면 그냥 00이라고 외우라고 했어. 저 그렇게 설명한 적 없습니다. 알겠죠?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여기가 는 0이었죠. 얘는
근데 는영이 아닌 어떤 새로운 개수 A', B', C''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증명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요. A' X제곱 B B' X C C'은 0이다. 자,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위에 의해서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미정계수법. 여기다 이제 별표를 치고 형광펜을 치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항등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명확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겠지만 항등식의 해법은 이거 하나.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개죠.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미지의 개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정계수가 뭐냐면요. 안일미, 정할정,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정계수들을 우리가 항등식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다는 거예요.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이 x제곱의 개수랑 여기 x제곱의 개수가 같다.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 이게 개수비교법입니다. 개수비교법.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요? 항등식에서 맨 처음에 했던 말? x값에 관계없이, 즉 내가 문자에 대해서 어떤 걸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죠. 자, 생각해야 돼요.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네?가 항등식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수치 대입법, 말 그대로 뭐야? 수치를, 어떤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는 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항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이 적당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정해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에서 a, b 값을 구해보자. 개수비교법으로 구하면은 이 3x랑 ax랑 같아야 되니까 3과 a가 같아야 돼서 a는 3이 나오고요.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을 써보면 x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예요. 뭘 넣으면 좀 편할까? 여기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0을 대입했어요. 왜 0을 대입했을까? 그럼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서. 0 대입하면 이게 날아가니까 b가 2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자, 1을 대입하면 여기 3, 여기 a니까 뭐 3 플러스 b, a 플러스 2인데 b 값 아니까 a 값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이게 왜 다시 등장했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다시 등장했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이따가 나머지 정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x에 대한 x에 대한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제가 정확히 뭐냐면 여기 써 있네요. 항등식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이게 개수 비교야, 수치 대입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제. 두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 개수 비교고 언제 수치 대입이냐? 개수를 비교할 정도로 전개할 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개할 만한가. 전개할 만하면은 개수 비교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전개를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수치 대입이 좀 더 그럴싸한 풀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 플러스는 뭐 증명하는 거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문제로 필수 예제 1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여기다 밑줄 치고요. x에 대한 항등식. 임의에 나오면 항등식입니다. 뭐라고요? 임의에 나오면 항등식이에요. 임의에. 선생님, 개수 비교 수치 대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한테 계속. 자, 그러면은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쓰기 좋은 게 뭐냐면 뭐에 관한 항등식인지를 봐야 돼요.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림차순 정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맨 첫 시간. x에 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x 있는 애들 모여라. x 없는 애들은 여기에 있어. 이런 거죠. 는 0으로 묶자 이런 거죠. 그럼 x 있는 애들만 써봐요. k랑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없는 애들 써봐요.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고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이따가 그 밑에 문제로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또 볼까요? 뭐에 관계없이래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계속 중요한 거인 천지예요. 우리가 그 뭐지? 곱셈 공식이나 뭐 다항식의 나눗셈, 조립제법 이런 거는요. 계산 방법이나 그냥 그 공식을 외워야지만 순전히 쓸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고 원리적인 게 없었어요. 그냥 외워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고 있냐 없냐를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죠?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자,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근데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으면.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선생님 아까 어떻게 풀었죠?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x에 관해서 내림차순했죠. 그러면 이번엔 뭘 할 것 같아요? k에 관해서 내림차순하겠죠. 자, k에 관해서 내림차순해 봅시다. k 있는 애들만 모여. k 없는 애들은 일로 가. 이런 거죠. k 있는 애들만 모여볼게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k 없는 애들은 다 절로 가. 다 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k 값에 내가 뭘 넣든지 상관없이 이게 는 0이 나와야 되려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써야 돼요. 나중 가서 그냥 뭐 항등식이면 다 개수가 0이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4고요. 그 4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a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1-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공간을 좀 많이 쓰고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공간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좀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책을 보세요. 자,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x, y 값을 구하시오. 자, 또 나왔네요. 뭐의 값에 관계없이에요? 이번에 k 값이죠. 그럼 뭐 k에 관한 무슨 차순? 내림차순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k 있는 애들 다 모여. k 없는 애들은 달로 와. 는 0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k 있는 애들 찾아봅시다. kx죠. 그럼 여기 x 하나, ky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y. 또 k 여기 있네요. 2. 이해됩니까? 자, k 없는 애들은 이제 다 일로 와. k 없는 애들은 여기 다 모여 있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둘이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y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 그럼 얼마가 돼?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식만 보기 위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은 책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모든 실수 xy 뭐라고요? 모든 실수 xy 뭐라고요? 모든 실수 xy 모든 실수 xy xy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럼 얘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해야 돼요? y에 관한 내림차순을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즉 x에 관해서 정리, y에 관해서 정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식을 정리했을 때 a, 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x 있는 애들끼리 모여, y 있는 애들끼리 모여, 없는 애들끼리 모여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x, y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애는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x 있는 애들끼리 모여봅시다. a 이렇게 a. 자 그 다음에 x 여기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 플러스 3 뭐 이렇게 있네요. 자 y 있는 애들끼리 모여봐 이런 거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그럼 x, y 둘 다 없는 애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는 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0이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한테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고 둘이 더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인가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4가 나옵니다. 자 그 4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니까 자 b는 7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문제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m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m 더하기 m. 근을 갖는다고요? 1로? 근이라는 건 뭐죠? x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근입니다. 근데 그 근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을 여기다 우선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를 k 값에 관계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k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k에 관해서 내림차순 해야 되겠죠. 자, k 있는 애들끼리 묶고요. k 없는 애들끼리 묶습니다. 자, k 있는 애들 모여봐 이러니까 여기 1 하나, 여기 마이너스 m이네요. 여기 m도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자, k 없는 애들은 저기로 가봐. 그러면 1, 마이너스 3m 플러스 n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럼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왜? k 값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모든 개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m 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n은 1이 됩니다. 따라서 m 더하기 n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네, 됐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법이 나오네요.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수치를 대입하는 거. 근데 개수를 비교하는 건요, 전개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전개가 어려운 문제들은 개수 비교법을 쓰지 말라는 문제고요. 전개가 좀 그나마 할 만한 거는 수치 대입을 물론 해도 되지만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얘는요, 전개할 만한가요? 안 할 만한가요? 할 만하죠.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좋아요. 얘 전개해 볼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 어떻게 전개했죠? 항 하나하나에 집중. 자,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얘네들이 같아요. 그럼 a 값이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 2 넣어봐요. 그러면 여기 2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 b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c 값은 얘랑 같죠. 얘 상수항.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맞죠? a 값이 2, b 값이 마이너스 1, c 값이 마이너스 6.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요, 선생님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 않아요? 굿! 하지만 봐봐요. 여기도 4번 그러니까 4항 나오지, 여기서 또 하지, 여기서 또 해야지, 그것도 다 더해야 되지 이러니까 어때요?
전개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정도도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을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꼭 알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여기에 핵심이었죠. 뭐냐면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치를 대입하면 돼요. 내 맘대로 대입하면 돼요. 나 여기다 100 대입해도 돼요. 10억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5 대입해도 돼요. 루트 2 대입해도 돼요. 하지만 가장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대입하는 게 수학적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간단해지려면 어떤 걸 대입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그냥 해설을 보면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래 문제에서 해주면 되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책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1을 대입하죠.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와버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오고 0을 대입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와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줄게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어때요? 얘는 수치를 대입하는 것보다 개수를 비교하는 게 낫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전개해보면 2x 세제곱. 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암산. 자, x제곱까지 내가 여기죠. 마이너스 3. 이쪽에서 하나 가졌죠. 2a. 자, 근데 x 가진 애들 있나요? x? x는 뭐 하나밖에 없네요. x 가진 애가 마이너스 3ax죠. 마이너스 3ax.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군요. x 가진 애가. 미안해요. x 가진 애가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a, 또 저쪽에서 2b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3b. 네,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있죠. 저기 x제곱의 개수.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여기의 개수와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는요. C여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요. 이 a는 얼마죠? 얘가 넘어가면 2죠. 따라서 a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1. 자, 그러면 그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b가 c죠. 아직 못 푸는데 여기서 풀 수 있어요. 여기서 풀면 b가 2죠. 그럼 b에다 2를 대입하면은 C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 자, A 값 1, B 값 2, C 값 1 이렇게 나오죠. A 값 1, B 값 2, C 값 1.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를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 필수 예제 때는 너무 대충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런지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가. 선생님, 이건 수치 대입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개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그럼 뭐 대입할래? x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x 0을 대입하면 얘가 0 들어가면 여기 싹 날아가요. 왜냐면 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싹 날아가겠죠. 이렇게 싹 날아가요. 그럼 남는 애가 누구예요? 얘만 남죠. 그럼 b하고 여기 곱하기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0, 0 집어넣으니까.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니까 4죠, 4. 아하, 마이너스 2b는 4구나. 그래서 딱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대입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고 한 5초 줄 테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게요. 그러니까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왜 좋은지 한번 느껴봐요, 여러분이. 이거 날라가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잖아요. 얘도 날라가겠죠. 그럼 여기만 남아요. 따라서 C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맞죠? 여기 마이너스 1 다 곱해보세요. 그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기 계산한 게 얼마냐면 3C고요. 여기 계산한 게 3이에요. 따라서 C 값은 얼마냐면 1입니다. 1. 네. 그 다음에 X에다 뭐 대입해 볼까요? 이제 X에 얼마를 대입하냐면 2를 대입하는 게 좋아요. 왜 2를 대입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여기 2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여기 2 대입하면 얘 날라가네요. 그럼 여기만 남죠. 따라서 얼마요? 2A 2 대입하면 또 3. 그래서 6A네요. 6A.
6A가 여기다 2 대입해 볼까요? 4, 4, 4. 그러면 12죠. 12. 따라서 A 값이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B 값은 마이너스 2고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2, C 값은 1. 자,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개수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봐봐요. 그 다음 문제도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은 얘를 못 풉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있대요. 근데 fx가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얘가 항등식이래요. 얘가 항등식이래요. 자, 항등식인 거 나왔네요. 그럼 우린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맞죠?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자,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면 되는데 개수를 비교하려면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은.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전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fx를 모르죠. 모르니까 전개가 불가능해요. 물론 얘를 대충 1차라고 해놓고 전개해도 돼요. ax 뭐 ax b 있으니까 cx 플러스 d 놓고. 근데 그렇게 푸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fx를 몰라요. 뭐라고요? fx를 모릅니다. fx를 모르니까 fx를 죽여야 돼요. 오, 선생님 잔인한데요. fx를 죽이려면요. 얘네들 있죠. 아까도 싹싹 죽는 거 맞죠? 얘네들이 0이면 얘가 죽어요. 왜냐면 여기에 0이면은 곱하기로 연결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개수비교법은 물 건너갔어요.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fx를 모른단 말이지. 그럼 fx를 죽여야 돼. fx를 죽이려면 fx에 곱으로 연결된 이 인수들이 0이면 돼. 그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할 게 뭘까요? 자, 생각.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자, 얼마예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그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은 뭐예요? 그럼 배운 적 없는데요? 있어요. 뿔말 루트 2죠. 뿔말 루트 2 넣어봐요. 그럼 제곱하면 2니까 되잖아요. 자, 한번 실제로 넣어봅시다. 여기 싹 0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이렇게 되죠. 즉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뿔만 루트인데 선생님 그러면 두 개를 또 나눠서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다 지수가 뭐예요? 짝수죠. 지수가 뭐라고요? 짝수죠. 그럼 뿔마가 어차피 계산 결과가 같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로 그냥 할게요. 루트 2의 4제곱과 A, 루트 2의 제곱과 B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자, 그럼 얘가 2를 루트 2를 4번 곱하면 4가 되고요. 루트 2를 2번 곱하면 2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4를 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럼 뺄까요? 빼면 마이너스 A는 3이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4 플러스 3이고 그러면 B는 2가 되네요. 따라서 A, B 값은 마이너스 3과 2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뭘 강조하는지 지금 알겠어요? 조금만 더 해보면요. 감을 확 잡아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계속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선생님은 이게 문제를 좀 크게 이렇게 딱 해놓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책을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대. 또 뭐 나왔어요? 모든 실수. 뭐 나왔다고요? 모든 실수. 뭐 나왔다고요? 모든 실수. 그럼 무슨 식? 항등식. 그러면 방법 몇 개? 2개. 개수 비교,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어떻게 해요? 전개. 수치 대입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대입하고 싶은 거. 자, 봐봐요. 얘 3항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항이 몇 개 나오냐? 27개 나와야 돼요. 전개하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기 싫어요.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줄었어요? 하나, 수치 대입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딱 줘놓고 나서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6까지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수치는 내 맘대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볼게요.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요. A0 플러스부터 해서 A6까지. 야, 그러면 네가 이걸 봐봐. 여기다 뭐 들어가면 X에 뭐 들어가면 이거 나와? 라고 내가 물어볼게. 반대로. 생각하세요. 5초 줄게요. 생각 다 했죠?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 1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1 대입하면요. 2-1 플러스 3의 세제곱이요.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A0, 여기다 1 대입하면 A1. 아, 선생님 A1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A1. 1은 곱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A2. A6죠. 오! 선생님 제가 구하고 싶은 게 나왔어요. 바로. 그렇죠. 그게 나왔죠. 얘가 얼마죠? 5인데 하나 빼니까 4의 세제곱이죠. 그럼 4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64가 정답이 되죠. 이 문제는 100% 하나 나와요.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잘 다듬고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볼까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한번 볼게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잘 봐봐요. 저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일 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풀이를 한번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이므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얘는 몫이 얘고 나누는 식이 몫이 얘고 얘가 나누는 식이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죠. 이렇게 놔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항등식의 풀이법 몇 가지? 개수비교, 수치대입. 개수비교, 수치대입. 자, 우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얘를 전개를 싹 했대요. 전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전개했대죠. 뭐 했다고요? 전개. 그럼 개수비교한 거예요? 수치대입한 거예요? 개수비교를 한 거죠. 개수끼리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2번 문제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고 나머지가 얘다. 잘 봐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래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얘가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라는 말을 안 줬어도 항등식이에요. 나누는 식은 다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전개, 개수 비교하려면 전개를 알아야 돼. 전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얘 전개를 못해요. 왜요? 왜 못해요? QX를 몰라요. 지금 이해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그럼 무조건 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수치 대입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설명을 했어요. 제가 나머지 정리 비슷하다고 하면서 제가 QX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QX를 죽여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x에다가 마이너스 2와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식 하나, 1을 대입해서 식 하나에서 둘이 연립해서 ab 값을 구한 겁니다. 자, 논리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 나 QX 모르는데? 그럼 넌 죽어줬으면 좋겠어. 야, 그럼 너랑 곱골로 연결된 얘네들이 0 되는 x값을 내가 곱해버릴게. 왜? 널 죽여야 되니까. 이해돼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나중 가서 이걸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못 풀어요. 뭘 대입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아까랑 똑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래.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개하는 게 낫다. 개수 비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1 대입하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요. x 세제곱
그리고 얘가 2x제곱이죠.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래서 2x제곱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값이 2, b 값이 3, c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a, b, c 값 다 구했죠. a 값이 2, b 값이 3, c 값이 마이너스 1. 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봐요. 이런 게 뭐냐면 인수정이에요. 인수정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잘 봐요, 여러분. 얘가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환청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얘로 나눠 떨어질 때 그럼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QX. 나머지는 얼마예요? 나눠 떨어지니까 0이죠.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QX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QX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얘를 조금만 친절하게 써볼게요.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요? 아, 선생님 제가 얘가 0 되는 값들이요. 1하고 마이너스 1이요. 자, 1 대입해볼까요? 이거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이거죠. 자, 둘이 연립하래요.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럼 2 플러스 2b는 0이니까 b는 얼마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0이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a가 0, b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한번 써볼까요? 얘로. 이때 센스 있는 애들은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우니까 인수분해를 빨리 잽싸게 쳐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는 0. 나 QX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뭐랑 뭐로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3과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21 플러스 B는 0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 다 날아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따라서 9A 플러스 B는 플러스 48이 되요. 얘는요, A 플러스 B는 8이 되죠. 둘이 빼면 되죠. 빼면 8A는 40이 나오네요. 따라서 A는 5가 나오고요. B는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8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